하이소매입니다. 드디어 캐대헌의 수록곡 골든이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넘겼습니다. 이를 두고 캐대헌 팬 커뮤니티에서는 초반에 영상들이 분산되지 않았다면 1억 회는 일찌감치 넘겼을 것이고 10억 조회수도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지금의 조회수는 당연하고 앞으로도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이 현상을 조용히 지켜본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IT 관련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캐대헌이 디즈니가 만들 법한 애니메이션 구조를 가져가면서도 K-팝과 한국식 문화 코드를 추가함으로써 디즈니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며 캐대헌이 업계 전체에 몰고 온 엄청난 파장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후속작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는 것에 대해 미국의 영화 매체 시네블랜드는 캐대헌이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속편 제작 발표가 아직까지 안 나온 건 이상하다면서 제작진, 감독, 배우들 모두가 더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말하는데 속편 발표가 없는 건 의아함을 넘어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공식 발표는 없지만 기대감을 부추기는 코멘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만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흥미로운 일이 터졌습니다. 캐대헌이 K-팝으로 세계를 구하는 것을 지켜본 한 섬나라가 자기네도 자기네 음악으로 세계를 구해보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캐나다의 가족 콘텐츠 산업 전문 매체 키즈스크린이 소니뮤직과 자회사 애니플렉스가 SIVIS The Sound of Heroes라는 제목의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일본의 남녀 혼성 그룹이 J-팝을 통해 악의 세력과 맞선다는 이 이야기는 팬들의 응원이 그들에게 에너지가 되어 캐릭터들이 파워업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K-팝 데몬헌터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작품은 이번 10월 후지TV에서 방영될 예정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K-팝 데몬헌터스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이 작품의 수석 프로듀서란 것이죠. 즉 K-팝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J-팝도 못할 게 뭐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 이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에서는 캐대헌이 스타워즈로 크로스오버하여 K-팝 엠파이어 헌터스라는 이름으로 패러디까지 되고 있는 판국이니 일본의 캐대헌 따라하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일본 내수 시장용이라면 몰라도 전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일본보다는 중국이 왜 진작에 C팝 데몬헌터스를 만들지 않았는지가 더 궁금할 정도인데요. 이런 아류들의 등장은 K-팝 데몬헌터스를 더욱 빛나게 해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K-팝 데몬헌터스에 대해 굉장히 심층적 분석 기사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미국계 대만인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유명한 칼럼니스트 제프 양이 기고한 이 칼럼은 K-팝 데몬헌터스가 글로벌 현상이 된 이유에 대해 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리믹스한 것이 전 세계 보편적인 매력을 보여준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필자는 K-팝 데몬헌터스가 가지는 여러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아시아계 캐릭터가 이제 미국에서도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 작품이란 점에 주목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는 백인이 중심이었지만 이건 아시아인이 기준이 된 최초의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한국계는 물론 미국의 아시아계 사람들 전체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은 본격적인 서구 블록버스터와 한국 드라마의 하이브리드인데 이 작품은 그런 프로젝트에 엄청난 힘을 증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적 색채를 담은 할리우드 작품이 극히 드물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전망한 필자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필자가 말한 그런 현실, 즉 한국 문화가 기준이 되어 만들어지는 미국과 한국의 하이브리드 블록버스터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미 음악을 주제로 한 워너브라더스의 전설적 작품 피치 퍼펙트와 K-팝이 만난 스피노프 작품에 대해서는 바이스톰이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품은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곳곳에 초거대 메이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문화 기반의 작품 만들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넷플릭스에 이어 워너의 K컬처 프로젝트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면서 한류 코인 불타기에 들어간 또 다른 메이저 스튜디오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파라마운트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그라치아는
K-팝이 영화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이제 파라마운트까지도 나섰다면서 파라마운트는 하이브의 미국 지사인 하이브 아메리카와 손잡고 K-팝 영화 제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K-팝 데몬 헌터스를 좋아했던 당신이라면 2027년 개봉을 목표로 하는 이 영화도 좋아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K-팝 데몬 헌터스와 연관하여 화제가 된 이유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수 겸 방송인 에릭남과 더불어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조이 역할을 맡았던 유지영 배우가 이 작품에 등장하기 때문이며 이 작품에도 역시나 한국계 제작진들이 투입되어 한국 색채가 잔뜩 묻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파라마운트와 하이브 아메리카가 제목 미정 K-팝 영화의 개봉일을 확정했다면서 이 영화는 K-팝 데몬 헌터스와 마찬가지로 작가, 감독, 배우들이 모두 한국계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촬영까지도 모두 한국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미국 스튜디오 제작 영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팝 공개 오디션에 참가하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기사는 이 작품은 2027년 2월 12일에 개봉 예정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 외에도 캐대언에서 힐러 한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미국의 유명 한국계 배우 다니엘 데 킴이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또 다른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한국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다니엘 데 킴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드라마 굿닥터의 미국판 리메이크로 성공한 유명 제작자이기도 한데요. 이 소식에 주목한 곳은 미국 대중문화 매체 스크린랜트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영화는 한국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할리우드 전체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이 기사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캐대언에 출연한 몇몇 스타들은 이미 한국 문화와 관련한 새롭고 흥미로운 신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역시 속편 제작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만큼이나 압도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계 스타들과 제작진들에게는 큰 기회가 제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사는 전망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들 중 하나가 바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다니엘 데 킴이 직접 제작하고 주연을 맡은 작품 버터플라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작품에 작정하고 한국의 모든 요소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DNA가 넘쳐나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6편의 드라마 시리즈 전반에 한국의 톱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전 세계 240개국에 동시 공개되는 드라마 버터플라이는 스파이 첩보물, 액션 스릴러 팬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작품이라고 프랑스 영화 전문 매체 알로시네가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이 드라마에는 한국의 유명 배우들인 박혜수, 김지훈, 김태희, 성동일, 이일화 배우가 출연한다면서 이 드라마의 독특한 특징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다니엘 데 킴은 미국과 한국 팀을 하나로 모으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시리즈를 만들겠다는 오랜 꿈이 실현되었기에 이 시리즈를 매우 소중히 생각한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존의 다니엘 데 킴 작품과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 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한국 문화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디즈니 플러스에는 멕시코시티의 평범한 치대생이 어마어마한 K-팝에 대한 사랑으로 의사가 아닌 K-팝에 도전한다는 엘팝이라는 제목의 멕시코 드라마가 있는데 이 작품은 이미 후속 시즌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란 것입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안드레스 리자라조 감독은 디즈니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한국적 미학을 창조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는 제작 소감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리자라조 감독은 이 작품의 의도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었다면서 이미 한국 문화는 아주 작은 멕시코 마을에까지 녹아들어 있고 그곳에 사는 K-팝 팬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멕시코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한국 문화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꿈인 것이죠. 앞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이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한국 문화를 무기로 삼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문화는 이제 글로벌 대중문화의 리더가 된 것인데요. 물론 앞으로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하고 더 견고히 구축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대중문화의 리더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